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코앞까지 오게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긍정적이었고 전기차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장중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특징주까지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고용과 관련해서는 불안감을 계속 보여줬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미국의 국채 금리 쪽을 요동치게 했었던 단기 재료가 되겠습니다. 영국 쪽에서 증세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에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증세를 언급하게 되면서 그 여파가 유럽과 미국까지 장중에 악재로서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전에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관련된 중요성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특징주는 다 세 개 정도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우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증권사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날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파라마운트 쪽에서는 요즘 인수와 관련된 얘기가 호재였었는데 인수 중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라이 릴리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이제 좀 더 직접적인 판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유일하게 이제 트립닷컴 정도가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역시 시장의 방향성이 어려울 땐 실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보셔야 될 6가지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결국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고 앞으로 미국 증시의 방향성까지 결정할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미국과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악재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현대바이오 쪽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임상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에 어떠한 방향성을 제공할지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다양하게 목표가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상향 조정된 거는 방산 쪽에서 현대, 로템입니다. 이 3분기, 4분기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나오고 있고 또 방산주 중에서도 또 가장 저렴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메리트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롯데 이노베이트입니다. 어제부터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메타버스, 고품질의 메타버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메타버스를 론칭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로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를 좀 가져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엠로 체크해 보겠는데요. AI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도 됐고 또 레퍼런스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결국에는 수주가 언제 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에 다우지수, S&P 500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다 0.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었던 중소형 쪽에서는 약간의 차익 정도가 나왔었고요. 시장의 공포감은 내려가고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소폭이었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강력하진 않아도 그래도 미국의 소비자들의 이런 마음, 신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게 되면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는 관점인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이달 중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3.3으로 올렸다라고 밝혔는데요. 7월에 상향된 수정 포인트보다도 더 올라간 거고요.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져서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보는 소비자의 비율이 33%에서 32%로 한 달 만에 줄었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16%는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긍정적인 게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에서 날아온 악재가 되겠습니다. 증세를 결국에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10월 발표할 정부 예산안에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머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10월로 예정된 예산안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상황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재정 위기를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영국 통계청이 지난 21일 날 발표했었던 7월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31억 파운드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영국의 파운드화 강세 그리고 국채금리가 증세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면서 급등했고요. 유로존의 각국 국채금리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동반 상승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장 후반에 소비자 신뢰지수랑 2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쪽으로 얘기가 해석되면서 강했었던 달러가 약해졌고 금리 상승폭 역시 축소 흐름으로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으로는 28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내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AI 반도체 수요까지도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월스트리트가 이번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을 1년 전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만 나오게 되면 4개 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는 엔비디아입니다. 특히 실적도 실적인데 3분기 가이던스가 주가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연결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 전망치가 SK하이닉스의 HBM 매출과 직결되고요. 또 삼성전자 측에서는 5세대 엔비디아 납품을 위한 품질 검증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언급될지 CEO의 발언들까지도 꼭 한번 챙겨봐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겠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 쪽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주요 골자는 3개입니다. 회계 쪽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라는 것, 그리고 미공개된 이런 정보와 관련해서 당사자와의 그런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수출 통제가 실패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매도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장중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8%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서 반도체가 긍정적이었었기 때문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2.6% 하락에 그쳤고요. 54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여행 관련주 트립닷컴입니다. 예약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서 국경 간의 이런 여행 수요가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CEO의 발언이 이날 호재로서 작용했습니다. 트립닷컴은 이날 8.5% 상승하면서 46달러를 거의 목전에 두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파라마운트 글로벌입니다. 억만장자 에드거 브론프만이 인수 중단을 발표하게 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7.3%나 급락을 했고요. 장 마치고 나서도 4% 이상 추가 하락을 보이는 파라마운트 글로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 보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모멘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저렴한 체중 감량 약물을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날 기대치가 일부 반영됐습니다. 0.4% 올랐고요. 95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